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포에라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카포에라란 16세기 브라질 전통 음악과 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무술입니다. 아프리카계 브라질인 노예들이 무술 수련에 금지당하자 춤으로 위장하여 몰래 수련하고 전수된 무술입니다. 카포에라는 흑인 노예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라는 슬픈 역사가 깃든 무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포에라에 대해서 조금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 영상들을 모아서 영상을 짧게 편집해봤습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it, I'm moving on cause I think you're gonna boss, you can't ever sing the song. Comes on, till the lights go out, till my legs give out, can't shut my mouth, till the smoke clears out, and my high no rest, I'ma rip this shit till my bones collapse, till the roof comes on, till the lights go out, till my legs give out, can't shut my mouth, till the smoke clears out, and my high no rest, I'ma rip this shit till my bones collapse. She's so gone like a light switch, flirting back.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way that she's looking at. I just want that body back, I'm already looking back. I'm so gone, fading off the 30 rack. She's so gone like a light switch, flirting back.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way that she's looking at. 카포에라의 특성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카포에라는 발기술 중심의 화려한 격투기입니다. 그리고 해방을 원하고 자유를 갈망했던 흑인 노예들의 애환을 뜻하는 메시지와 철학을 내포한 종교의식적인 무술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서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술의 형태와 조금 다르게 음악을 동반한 춤의 형태로 무술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포에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 타격을 하지 않고 상대방 앞에서 딱 끊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컨트롤이 매우 중요한 무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포에라는 여러가지 특성을 지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술이자 춤이자 게임이며 심신수양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포에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태권도의 역사에서 전통설과 유입설이 존재하듯이 카포에라의 대표적인 기원설은 3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원설은 바로 플랜테이션 기원설, 무쿠페족 기원설, 그리고 킬롬보 기원설입니다. 3가지 기원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포에라의 기원설 중 하나인 플랜테이션 기원설은 16세기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식민지화하고 브라질 북동부 지방을 사탕수수 경작과 수확을 위해 대규모 농장인 플랜테이션 농업 방식으로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그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끌고 왔습니다. 노예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 힘든 노동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노예들 간의 싸움이 매우 잦았다고 합니다. 노예들끼리 다툼이 있고 그렇게 싸울 때 지주들에게 들키지 않고 체벌당하지 않기 위해 연주와 노래를 가미하여 싸움으로 보이지 않게 했던 것이 카포에라라는 설이 바로 플랜테이션 기원설입니다. 두 번째 기원설인 무코페족 기원설은 카포에라의 기술의 형태를 보고 유추한 기원설입니다. 아프리카 앙골라 남부의 무쿠페족의 성인식을 기념하는 젊은 전사들의 군무가 얼룩말이 춤을 추는 것과 같은 바로 능골로라는 군무를 선보였는데 그 능골로가 카포에라와 유사하여 무쿠페족의 능골로가 카포에라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킬롬보 기원설을 보겠습니다. 브라질에 끌려와 일하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외부의 물리적 침입으로 인해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1624년에서 1654년 네덜란드의 브라질 침공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탈출한 흑인 노예들은 아프리카 부족사회와 유사한 킬롬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킬롬보라는 공동체에서 있을 때 다시 잡으려고 오는 세력에 대항하던 맨몸 무술이 바로 카포에라라는 설이 킬롬보 기원설입니다. 이렇게 3가지 기원설은 모두 서로 모순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쿠페족 기원설은 카포에라의 특이한 동작을 설명해주는 단서가 되며 플랜테이션 기원설과 킬롬보 기원설은 브라질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카포에라가 태동했던 역사적 배경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키워드로 보는 카포에라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포에라의 역사가 브라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16세기 포르투갈의 브라질 식민 통치로 인해 브라질 대륙이 점령당했고 그때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다양한 부족이 끌려왔지만 카포에라와 연관된 부족은 앙골라와 콩고에서 온 관추 종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브라질 북동부 지방에서 일하며 해방의 순간을 기다리며 신체를 단련했고 무술로 보이지 않기 위해 춤으로 위장하여 수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초창기의 카포에라는 북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카포에라는 역사적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1814년 아프리카 이민족의 문화를 용인하지 않고 민족의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카포에라는 금지 무술로 탄압받기 시작했습니다. 카포에라의 수련이 개인에게는 생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저항의식을 심어주고 집단적으로는 민족주의를 태동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카포에라를 위협적으로 판단하고 적극 금지한 것입니다. 18세기 말 탄압받던 카포에라는 부정적으로 변하고 맙니다. 심신수양과 숭고한 방어정신에 뿌리를 뒀던 카포에라가 폭력의 원천으로 치부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카포에라를 수련한 하층민들이 카포에라와 그 자신의 무술 실력을 바탕으로 약탈과 집단 패싸움 등 사회 문제를 일으켰고 이들을 카포에라 갱이라고 불렀습니다. 1890년대에 들어서는 카포에라 갱들은 브라질의 공권력에도 도전할 정도로 카포에라는 역사적 암흑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제톨리우 바르가스 대통령이 1930년에 취임하여 문화진흥 정책을 펼쳤고 이민족의 문화를 용인하게 되었고 카포에라에 대한 금지령도 해제됩니다. 이 시기에 카포에라는 무술의 예술성을 가미하여 발전하기 시작했고 의식, 춤, 무예, 게임의 각 요소를 골고루 갖추며 어두운 역사를 끝내게 됩니다. 이를 이끈 인물이 바로 빈바 사범입니다. 빈바 사범과 파스티냐 사범이 아주 카포에라에서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분은 우리나라의 태권도의 최홍희 장군 같은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PPT에는 써있지 않지만 파스티냐 사범은 정통 카포에라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최초로 도장을 낸 사범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빈바 사범은 현대식 브라질 카포에라를 창조해낸 인물로 유명합니다. 빈바 사범이 창립한 브라질 카포에라는 정통 카포에라보다 빠르고 화려한 기술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1974년 브라질시 카포에라 협회가 창설되며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카포에라의 역사와 시대적 변천을 알아봤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식민 통치를 받았고 탄압받았던 역사 속에서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태권도의 역사와 매우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로 넘어와서 카포에라와 음악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포에라와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카포에라는 왜 음악에 맞춰서 무술을 수련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주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포에라 수련 시 동작의 단순함과 지루함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프리카에 종교음악이 유입되었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는 카포에라 수련 자체가 위법이었던 시기에 감시자의 눈을 피하기 위한 신호 체계로서 사용되었다는 설입니다. 이것은 카포에라를 하던 곳에서 약간 떨어진 그 지점에서 망을 보던 사람이 악기의 연주 리듬에 맞춰 노래를 하다가 감시자가 나타나면 들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연주하던 리듬을 바꿔서 신호를 줬고 카포에라를 하던 이들은 자연스레 그 수련과 대련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카포에라는 음악에 맞춰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포에라 동작은 연주하는 음악의 리듬과 속도에 따라 대응합니다. 오디오로 틀어놓고 수련을 하거나 시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카포에라 악기 연주단이 악기를 연주하고 그 리듬에 맞춰서 대련을 진행합니다. 실제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는 4가지가 있습니다. 베링바우, 아타바케, 판데이루, 아고고 이렇게 4가지가 대표적이고 카포에이리스타들의 투쟁심을 불태우는 빠른 템포의 연주 음악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정말 그 카포에라만의 특별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카포에라를 수련하거나 1대1로 대련을 할 때 카포에라를 하는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원형을 만들어 이렇게 대련하는 2명을 제외한 그 사람들은 원형을 만든 상태에서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원형을 이 카포에라에서는 호다라고 하는데요. 호다를 만들고 그 밖에서 다 같이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되게 즐기면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래를 살펴보면 그 노래에도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카포에라의 정신이 담겨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들은 카포에라의 테크닉을 묘사하거나 흑인 노예들의 망향의 한을 담고 있고 해방을 위해 싸웠던 역사적 영웅과 전사들을 기리는 노래가 대표적입니다.
여기 첨부된 가사는 카포에라의 대표적 노래인 집안에 있네라는 노래입니다. 네, 이처럼 카포에라의 음악은 그냥 유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카포에라만의 정신과 역사, 철학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차, 세 번째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카포에라의 종류와 구성 요소,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권도가 WTF와 ITF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카포에라는 앙골라식 카포에라와 브라질식 카포에라로 나누어집니다. 앙골라식 카포에라는 백인 농장주 지주가 흑인 노예들이 카포에라를 하는 모습을 보고 흑인들이 앙골라 노름을 하고 있군 이라고 말한 데서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앙골라식 카포에라는 라다이냐라는 노래를 듣고 대련을 시작하는 형식을 매우 중요시하며 그 형식으로는 속도가 느리고 낮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고 카포에라의 정신과 철학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 특징인 카포에라입니다. 반면에 브라질식 카포에라는 빈바라는 인물에 의해 브라질식으로 변형된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빈바라는 사범은 태권도의 최홍희 장군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8년 살바도르의 최초의 카포에라 도장을 살바도르에 처음으로 도장을 설립했고 움직임이 다소 느렸던 앙골라식 카포에라에다가 길에서 이루어졌던 바투케라는 발만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 폭력적인 게임을 섞어서 더 공격적이며 빠른 동작의 브라질식 카포에라를 창설했습니다. 의식을 간략히 하되 높은 킥, 화려한 테크닉, 빠른 스피드를 장점으로 하는 카포에라이며 브라질식 카포에라 협회와 세계 카포에라 연맹의 창립과 함께 경기 규칙을 확립하여 스포츠 경기로 발전해서 세계대회도 브라질식 카포에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포에라의 구성 요소를 보면 태권도의 품새, 겨루기, 격파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듯이 카포에라는 세켄시아와 조구가 있습니다. 세켄시아는 형이라는 뜻이며 영어로는 시퀀스라고도 하고 2인 1조로 형을 외워서 맞춰 겨루기를 하면서 실제 대련에 필요한 기술들을 숙지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반면에 조구는 대련을 뜻하며 호다라는 원형 안에서 1대1로 대련하는 것이고 진가라는 기본 스텝을 밟으며 자신이 연마한 기술을 끊임없이 시연하며 대련하는 형식입니다. 조고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카포에라 조고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그냥 뭐 일정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발기술, 발차기로만 하는 대련, 그리고 손기술로만 하는 조구가 있고 아크로바틱 기술로만 싸우는 조구가 있으며 제가 찾아보다가 제일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조구는 바로 물건을 가운데 하나 두고 먼저 입으로 물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 형태의 조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특별한 방식이 존재할 정도로 조구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포에라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 동작과 공격 기술과 방어 기술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동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가와 아우, 호레인데요. 진가는 카포에라의 가장 기본적인 스텝으로 손발을 좌우 교대로 교차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으로 앞쪽으로 내민 어깨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보호해야 하고 반드시 상대를 주시해야 하며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조구 대련에서 브라질식 카포에라 협회 세계연맹에서 이루어지는 대련에서 진가를 3번 이상을 하면 3번 이상 하면서 더 이상 뭔가 기술을 하지 않으면 감점을 당할 정도로 진가를 하면서 바로 기술을 연결해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본 동작은 아우인데요. 손짚고 옆돌기이며 택견의 날치기라는 기술과 유사하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덤블링이 아니라 얼굴과 눈은 항상 상대를 응시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냥 도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도는 순간 발날로 상대를 차는 공격도 가능한 기본 동작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본 동작 호레는 바닥에 양손을 짚고 머리를 감싸 안은 자세로 회전하며 이동하는 기본 동작이었습니다. 이 호레를 할 때도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하는 기술이지만 항상 정면에 대전 상대를 응시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공격 기술은 대표적인 발차기 5가지가 있습니다. 벤사옹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벤사옹은 밀어차기를 뜻합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밀어내는 기술이며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앉아서도 실행할 수 있고 두 발로 하거나 한 발로 하거나 이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샤파라는 발차기가 있는데 샤파는 태권도의 옆차기와 비슷한 기술입니다. 이것 또한 두 발을 모아서 약간 드랍킥, 레슬링 기술처럼 두 발을 모아서 차는 기술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케샤다는 안차기입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발을 돌리는 발차기 기술이며 이 케샤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발차기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마르테로라는 돌려차기 기술이고, 다섯 번째는 메이아루아 데 꼼파소라고 해서 그 땅 짚고 뒤오려차기라는 발차기입니다. 다음 방어 기술, 회피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어 기술과 회피 기술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웅크려 앉아서 방어하고 회피하는 코코리냐와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방어하는 헤지스텐시아, 그리고 옆으로 쓰러지듯이 피하고 몸을 비틀면서 일어나는 회피 기술인 네가치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동작과 공격 기술, 방어 기술을 살펴보았을 때 카포에라는 태권도와 좀 다르게 상대를 넘어뜨리는 유술도 있고 회피 기술도 존재하고 발차기 기술들도 땅에 손을 짚거나 또 상대방의 머리를 넘으면서 차는 그런 발차기도 있다 보니까 공격 범위가 굉장히 바닥부터 상대방의 머리 위까지 좀 광범위하고 그에 따라서 좀 기술이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목차인 경기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포에라 경기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74년에 브라질시 카포에라 협회가 창설됨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세계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사진은 2018년 세계 카포에라 연맹 사이트에 게재된 카포에라 경기 규정집입니다. 논문이나 인터넷 검색으로는 카포에라 그 실제 경기 규칙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실제 그 카포에라 연맹 사이트에 들어가서 18년도 경기 규정집을 다운받아서 번역을 해서 어렵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 경기 규정집에 따르면 호다라고 부르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검은색 그 원형이 있는데요. 그 원형 경기장이 규격이 4m에서 5m이며 호다를 나가면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6명이 한 그룹이 되어 토너먼트를 하고 체급별로 1, 2, 3위를 선정하며 호다 밖에서 나머지 4명의 선수는 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박수를 치고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포에라 경기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심판과 구성원 그 비율을 보면 주심 1명, 부심 4명, 1명의 개심원, 카포에라 악기 연주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심은 호다에서 같이 움직이며 명령어와 수신호로 관리 감독을 하며 부심은 호다에서 4m 떨어진 곳에서 그 의자에 앉아서 채점을 하고 개시원은 경기 시간을 재고 악기 연주단은 경기 내내 악기를 연주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카포에라의 경기 방식은 그 영상이나 경기 규정집을 봤을 때 매우 특이합니다. 일단 2명의 선수가 악수를 하고 호다 밖에서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주심이 수신호를 해주고 각자 화려한 덤블링 기술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라운드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라운드별로 주심이 끝나게 되면 승자의 그 손을 들어주는 형식으로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경기 시간을 보면 성인은 1라운드마다 45초로 진행이 되고 반드시 2라운드를 진행하고 동점일 경우에만 3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카뎃 주니어,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성인이 45초를 한 것에 비해 카뎃과 주니어는 1라운드마다 30초씩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태권도 겨루기에서 15초 동안 공격을 안 하면 감점을 주듯이 진가라는 기본 스텝을 3번 이상 밟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감점이 들어갑니다. 3초 동안 기술 안 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동물적인 감각으로 계속 기술을 시연해야 하기 때문에 이 30초와 45초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판정 방식을 보면 상대방의 30cm 거리 이내에서 수행된 정확한 발차기를 그 유효 발차기라고 하며 녹다운 점수까지 합산을 해서 유효 발차기와 녹다운을 많이 시킨 사람이 승자가 되고 그 라운드별로 채점을 해서 아까 말했듯이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판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체급을 보면 세계대회 그 기준으로 남자는 5체급, 여자는 3체급으로 진행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와 성인 남자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시죠? 되게 남녀노소 할 수 있는 스포츠로 발전이 됐고 남자 그 5체급은 마이너스 65 그리고 65에서 72, 72에서 78, 78에서 85, 그다음 85kg 이상 이렇게 5체급이 있으며 여자는 마이너스 55, 그다음 55에서 62, 그다음 플러스 62kg 이렇게 3체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채점 기준을 세계선수권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게 카테고리가 A, B, C, D라고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스텝과 리듬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차기의 정확성과 다양성에 점수를 주고 또 유효 발차기, 상대방의 30cm 앞에서 들어간 발차기 그리고 뭐 아니면은 상대방의 머리를 뛰어넘었다거나 그런 것이 유효 발차기로 인정이 돼서 점수가 되고 녹다운 그렇게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도 점수로 들어가며 또 마지막으로 특이한 것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뭔가 스태미나, 속도 이런 것도 태도 점수로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매기고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합산해서 이렇게 승자가 정해지는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복장은 매우 간단합니다. 흰색 상하의를 착용하며 그림에 보이듯이 단정한 티셔츠를 입어야 하고 본인의 카포에라 급을 나타내는 홀다운이라는 띠를 허리에 차야 합니다. 이렇게 카포에라의 경기 규칙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목차로 가서 카포에라와 태권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성 요소와 승급 체계를 중심으로 비교해보고 그 다음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구성 요소를 비교해보면 태권도에 품새가 있듯이 카포에라에 세켄시아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점은 세켄시아는 2인 1조로 일정 형식에 맞춰 겨루기 형식으로 연습하는 데 반해 태권도 품새는 공방의 원리를 혼자 수련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의 품새는 세계대회에 60세 이상부가 있는 걸 보아서 태권도가 카포에라보다 좀 더 수련 가능한 연령의 폭이 넓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련 방식으로는 태권도 겨루기가 있듯이 카포에라에는 조구가 있습니다. 카포에라의 조구는 4m, 5m의 그 작은 원 안에서 대련을 하고 보호 장비 없이 음악에 맞춰서 상대방을 보며 자신의 기술을 시연하는 방식이고 태권도의 겨루기는 8m, 8m 경기장에서 전자호구를 착용하고 보호 장비를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대련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겨루기가 그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될 정도로 겨루기가 카포에라의 조구보다 스포츠로서 빠른 발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카포에라의 조구는 화려한 발차기가 강점이며 태권도 겨루기는 빠른 스피드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무술은 승급 체계에도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띠의 색깔로 급을 나누는 것은 동일하지만 카포에라의 승급 체계는 협회마다 다르며 마스터의 판단에 따라 홀다운 승급이 가능한 매우 주관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승급을 할 수 있다 없다 1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마스터가 그렇게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승급해주지 않으면 절대 승급을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태권도와 다른 것은 마스터의 띠 색깔이 흰색이라는 것이 태권도와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하여 두 무술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무술 모두 식민 통치의 역사 속에서 어렵게 지켜낸 고유 무술이라는 점이 동일합니다. 또한 카포에라와 태권도 모두 발차기 중심의 무술입니다. 그리고 두 무술 모두 허리를 두른 띠로 급을 표현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술을 넘어서서 심신수양의 도구이며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라는 점에서 두 무술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아까 계속 품새와 스킨시아, 조구와 겨루기 비교하면서 언급된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카포에라는 보호장비 없이 간접 타격으로 이루어지며 대련인 조구 위주로 발전했고 노래를 부르고 음악에 맞춰 대련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 있으며 승급체계가 매우 주관적이고 태권도보다 다소 기술이 다양하고 화려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태권도는 겨루기를 할 때 호구를 입어야 하고 직접 타격을 해서 점수를 얻는 형식이며 그리고 또 겨루기뿐만 아니라 태권도 품새도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에 채택된 것을 보아서 품새와 겨루기 그리고 요즘은 시범까지 다양한 그 분야가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구 중심인 카포에라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급체계가 카포에라에 비해 통일성이 높고 일정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발표의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연구를 종합해서 카포에라와 태권도의 상호 발전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카포에라는 태권도의 체계적인 승급제도와 분야별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장점을 흡수하여 수용한다면 더욱더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태권도는 올림픽 스포츠인 겨루기가 조금 단조롭다는 평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의 박진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카포에라의 화려하고 다양한 기술 체계를 흡수하여 관중 스포츠로서 흥미성을 높여간다면 더욱더 재미있는 태권도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카포에라와 태권도는 식민통치 지배 역사가 있고 1960년대 이후 빠르게 현대화되고 인기가 급상승한 스포츠라는 점에서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무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각자의 특성을 잘 살려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 각 무술의 장점을 서로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카포에라의 역사부터 발전 방향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